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개유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명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내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 그러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한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환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이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신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금이 왕하죠. 신월은 임관지, 6월은 금의 제왕지, 특히나 6월 같은 경우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데, 이러한 금왕절에 일간 경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간도 금, 월령도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댕댕이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월령을 득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경금이 월령이 제왕지면 좀 이따 격국에서 드리겠지만 이거 뭐가 됩니까? 양인 격에 대해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경금은 왕하면 뭐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데, 기물을 못 만든다? 그럼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경금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시뻘겋게 달궈서 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그런 명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에밀레 종과 같은 큰 범종도 만들 수가 있겠고 해서 그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값어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정화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단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뭘 같이 대동해서 쓴다? 간목을 같이 써야 된다. 특히나 6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신월에 절지 6월에 태지라서 목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반드시 요 목이 좀 세력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충분히 생주해 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월령을 얻은 왕금을 갖다가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 정화라든가 간목의 기력이 약할 때는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첨언해서 병화를 얻게 되면 6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해자축화처럼 얼음이 얼정우된 그런 엄청난 한파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늘한 기운, 숙살의 기운이 금이 왕해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조우까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뭘 한다? 조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 관살혼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관살이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죠. 우리가 관살혼잡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살이 있어서 나한테 해롭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관살혼잡이 돼서 나한테 도움을 주면 관살혼잡을 굳이 꺼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가 금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차가워질 때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죠. 정화로서,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고, 여러분들 일할 때 추우면 어떻게 돼? 능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노가다 같은 때 이렇게 나가면 일단 불부터 핍니다. 왜냐하면 몸이 얼어 굳어져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날씨가 이렇게 싸늘싸늘하게 되면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일의 능률도 오르죠. 그래서 병화로서는 조우를 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단련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병화 정화가 뿌리가 있어줘야 되겠죠. 특히 정화를 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간목 이 가장 필요하다. 이때 만약에 화감, 정화, 병화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병화가 있으면 돈을 좀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귀는 얻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귀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돈은 조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는 다 필요 없고 난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그러면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명예, 나의 어떤 명예,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장관도 좀 해보고 해서 나의 어떤 이름을 떨치는 게 좋아. 그러면 정화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생극제와 형충회합 또는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주가 너무 뜨겁다, 그럼 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사주가 너무 차갑다, 그러면 화가 용신이 되겠죠. 사주에 토가 너무 많다, 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용신이 될 것이고, 반대로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금으로서 목을 제하는 것이 용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금, 그 다음에 월지 있는 유금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음금을 여죠. 양대음. 근데 경금이 월지를 보면은 금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양간이 월지가 자신이 속한 오행의 제왕지가 되면은 이거는 격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격, 이게 양양자의 칼날 인자를 쓰기도 하고요. 변양자의 변양자의 칼날 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변양자를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양인격은 어떻다, 음간은 논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 자꾸 뭐 을목이 양인이 있다, 뭐 정화가 양인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인은 양간만 논한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목 같은 경우 뭐가 양인입니까? 노목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병화와 무토 같은 경우는 오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했죠, 유금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자수가 양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을목이라든가 정화,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없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은 음인과 양인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자, 6월 같은 경우는 금왕절이라고 했죠. 금이 가장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할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금이 6월이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데,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왕한 것을 말하다. 그래서 이거는 극왕사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주 왕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격들은 그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는 관인상 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냥 식상으로 설기순세하는 개념이 있는데,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로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관인상제라고 하는 것은 정관으로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경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다. 이거는 관인상제죠. 경금 입장에서 정관이 양인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칠살이죠. 칠살로서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 가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양이라고 하는 게 양인이고 칼날이는 양인이라고 하는 것, 이 살자가 있잖아요. 이 살자가 칠살 편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관자는 정관을 뜻합니다. 당연히 인자는 뭐다? 칼날 인자는 양인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왕하기 때문에 경금을 정화로서 이렇게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병화는 없어도 일단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은 없어도. 그래서 6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관인상제되는 틀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는데, 만약에 수까지 있어서 사주가 한습해지면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는 조우한다 해서 신월이라든가 6월에 병정화가 같이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 중에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관살 혼잡이 되면 되게 이제 안 좋은 사주 명식으로 보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관살 혼잡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주도 있다. 이 신월에 또는 6월에 경금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관살 혼잡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해자축월에도 경금이 태어났을 때 관살 혼잡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6월에 약하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서 화를 갖다가 보좌해주는 틀로 가야지만 6월의 경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진토를 봤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진토는 요건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근데 월지의 유금하고 진유 합 금이 되기 때문에 금이 다시 왕해진다. 이거를 이제 양인 도과라고도 표현하죠. 원래 양인이 왕한 건데, 양인은 합하게 되면 양인이 더 왕해지는 것을 양인 도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자수를 얻었습니다. 경자 일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이제 상관이 투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봤을 때 일간이 경금이 왕하니까 상관으로서 왕한 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했던 양인가살이나 관인상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상관을 보는 것은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원래 정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경금의 용도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또는 신월에 개수가 투출하거나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연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하고 화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요거 개수가 투출되는 것도 큰 장애는 되지 않겠지만, 화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좋지만 사주가 그냥 한습한 시국에 경금의 용도가 없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6월에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생시에서는 화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이제 7살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 물론 정화도 조후하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지만, 조후를 볼 때는 정화는 병화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병화가 정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용도와 정화의 용도가 좀 다른데, 병화는 이제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역시나 이제 자수가 2개까지 있죠. 이건 뭐 이렇게 진유합금의 금수가 굉장히 왕한데, 병화는 뿌리가 없고 간목도 뿌리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병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관인 정화를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조후하는 병화를 얻은 것은 일단은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병자하고 병술의 차이는 자수는 한기가 더 가중되는 반면에 술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금수운으로 갈 때는 병술시, 목화운으로 갈 때는 병자시가 오히려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화는 아닙니다. 이제 조후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정화는. 하지만
그래도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나 정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약하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힘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축합도 뭐 이렇게 경금이 이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축실을 얻고 운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구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정축시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새벽 시간인 것이 조금 아쉽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금왕절에 굳이 또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돼서 경금을 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걸 당연히 간목에서 무토를 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역시나 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화도 병화도 보지 못했고, 단지 임중에 암장된 병화로서 조금 조후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인 기묘시는 제가 봤을 때 큰 용도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합 수가 되겠죠.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도 없고요, 병화도 없고요, 암장된 못도 없습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라도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경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화는 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사의 장생도 되겠고, 이거 겁재가 아니라 양인, 유중에 월지 있는 유중 양인 신금이 투출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양인이 굉장히 왕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금의 기운을 설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설하고, 개수가 목을 생한 연후에 목에 화를 생해주는 그런 상생의 구조,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좀 사주가 한습한 것이 문제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갑신을류시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에 다시 이제 금을 봤는데,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 수국이 되기 때문에 수가 많죠. 원국에 화가 없는 것,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단점. 이건 뭐 당연히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하는 것이 시급한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